안녕하십니까. 칠판에 보이는 대로 이제 1차, 2차 시험이 확정이 됐습니다. 1차 시험이 조금만 더 여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학원에서는 한 23일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그보다는 일주 더 당겨진 부분이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주 급한 상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쭉 계획 잡은 대로 1, 2차를 병행해 왔다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고, 오히려 1차가 5월 말이나 6월 초로 늦춰지는 것보다는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한 학생에게는 유리한 일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학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개별 주제별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은 3주 남짓한 기간이죠. 3주보다는 조금 더 되지만은 편하게 3주 정도다 이렇게 잡으면은 일단 원래 꼭 시험을 대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2020년 대비 종합반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1차가 안 되면은 큰일 나니까 1차는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들이 2차 준비를 1차와 병행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지나서 1차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특별히 1차 합격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2차 준비는 오늘부로 즉시 중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부를 하다 이제 끊는 것이 부담은 될 수 있지만은 남은 기간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1차에 대한 확고한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중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더라도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 감이 조금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컨대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열흘을 더 한다 할지라도 30시간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30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거보다는 그 시간에 휴식을 조금 더 늘리거나 1차 공부에 더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1차 합격한 다음에 30시간이면은 3일 정도예요. 3일 정도.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 이틀 정도 공부 시간이니까 1차를 잘 보고 난 다음에 2차 공부를 확보하는 게 낫지, 지금 2차 때문에 1차 불안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전략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준비는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즉시 중단하시고 1차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점수를 학생들이 작년에 컷이 75점이니까 현재 내 점수가 77점 정도 되니까 될 거다, 이만큼 준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컨디션 내지는 멘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낮아지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 그 점수대가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80점 초중반 정도는 맞아야 이렇게 1차 끝난 다음에 또 큰 논쟁을 엄청 합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은 점수가 그 컷 근처면은 휘둘리게 돼 있어요. 휘둘리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렇게 2차 준비 기간이 작년보다는 이렇게 단축된 상태에서 또 그 큰 논쟁이 휘둘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2차에 아주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이 받게 되니까 시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은 1차는 한 120% 정도 이렇게 넘치게 좀 해야 됩니다. 넘치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 정도까지. 항상 시험은 겸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모든 변수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점수 기준으로 말씀드린 대로 80점 초중반이 이게 적당하고, 외교는 한 70점 후반은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항상 넉넉하게 컨디션을 높여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대비 종합반입니다. 21년 대비 피세지나 헌법 강의는 종전 같으면 5월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원래 이제 1차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이후에 개강을 정하고 일정을 추후에 공지할 테니까 이런 공지 예정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또 이걸 궁금해가지고 내일 또 글 올려가지고 공지 언제 하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차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와 우리 학생들이 원래 종합반이죠. 1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두 경우가 나눠지는데, 1차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 1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원서를 내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뒤늦게 이제 고시 공부를 결심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소수입니다. 소수이니까 그래도 나눠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예비순환이 선행학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순환. 그리고 피세과 헌법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지금은 2차는 스탑을 하세요. 2차는 스탑하시고
1차에만 집중해서 1차를 본능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선행학습이 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실강으로 듣고 있는 거죠. 실강을 복습으로 듣고 있으니까 인강으로 선행학습한 부분이 비록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1차 합격에 몰입한다 이 정도니까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3주 남짓이니까 지금 2차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타격을 입는 부분이 그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회가 되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현재 예비순환을 듣고 있는데 피스도 준비 안 돼 있고 헌법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밸런스를 2차 쪽에 많이 두세요. 그래서 예비순환 실강 성실히 참여하시고 1차는 기출문제만 그냥 편안하게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시험장에 갔을 때 내 점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푸시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하구나 강하구나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갖습니다. 편안하게 가지고 어차피 원서는 냈으니까 1차 시험장에 가되 그냥 준비되는 정도로 가겠다. 그래서 굳이 하루 일정을 생각하면은 예비순환 강의 듣고 복습하고 남는 시간에는 1차 기출문제만 거듭거듭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넘치는 대로 점수를 받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 실강 지금 당연히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초점을 1순환 선행학습에 둬야 됩니다.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5급의 경우에는 행정법, 경제학 1순환이 이게 선행학습이 돼야 되고 국립외교는 경제학을 1순환 선행학습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5급은 두 과목을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비순환 끝날 때까지는 행정법과 경제학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경제학이 1순환까지 선행학습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되 1차 시험 전까지 달성하기가 곤란하면은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예비순환 전까지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선행학습 모드를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헌법 준비입니다. 오늘 뭐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뭐 880 특강 이게 뭐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한 교재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 다음 혹시라도 이게 헌법을 아마 여러분들이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 간간히 피셋하고 이렇게 하면 헌법은 손을 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헌법은 단기간에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주요 과목이 피셋이니까 피셋 과목 유지를 전제로 하고 헌법은 손을 놓았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이니까 여러분 헌법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으로 효과적으로 하는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효과적인 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880 특강을 수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제일 빨라요. 8일 동안 진행했으니까 빨리 들으면 한 4일이면 들을 겁니다. 피셋하면서도 4일이면 들으니까 뭐 하루에 해봤자 제가 4시간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강의 진행되는 거는 3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속도 높이면은 하루에 이틀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4일이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니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조문 특강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5급에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하루치짜리가 있습니다. 3시간짜리가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이렇게 다 메워질 겁니다. 그 다음 최근 상개념 판례 특강 이 부분들은 핵지총 특강에 대부분 이제 포섭되는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인 경우에 여러분들 익히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두시고 아니면은 빨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강의 듣는 게 지금은 제일 빠릅니다.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그대로 가시고 혹시라도 고민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재생하는 속도는 이게 제일 빠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최신 판례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그 2020년 판례입니다. 올해 판례. 그러니까 뭐 1월, 2월, 3월, 4월 판례는 안 나왔으니까요. 1월, 2월, 3월 판례인데 이 판례를 출시할까 이 부분은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신 판례는 꼭 봐야 될 판례만 따로 정리해서 5월 5일 전에 학원 게시판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냥 5월 5일 날 할게요. 5월 5일 날. 5월 5일 전이다 이렇게 하면 그 전에 계속 질문을 해요. 5월 5일 날 올릴게요. 판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보더라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해서 별도 특강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내가 할 텐데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한번 재생하겠다 이렇게 하면 핵지총 강의 소강하시고, 조문을 재생하겠다 아니면 최근 판례를 재생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짧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걸 듣는 것이 지금 제일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은 몫입니다. 그 다음 피셋 준비입니다. 이건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헌법 어떻게든 넘을 거예요. 60점은 이제 내가 빨리 이렇게 감을 살려서 넘는가, 피셋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상태로 넘는가, 아니면은 일부 이렇게 고생하면 넘는가, 이런 문제이고, 피셋은 꼭 넘어야 됩니다. 감이 저하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하던 그 감이 피크입니다. 피크이기 때문에 그 피크보다는 지금 한 20, 30%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식 속에는 그때 내 실력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 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고 한 30% 정도 저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꾸준히 피셋을 해온 학생들이 한 20, 30% 저하되었을 것이고, 피셋을 놓았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뭐 절반 정도 이렇게 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헌법이란 것은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역량평가이고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이거는 그 시험에 맞게 두뇌가 활성화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 두뇌 활성화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준비 강도를 여러분들이 좀 높여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점수 이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옛날이라는 게 벌써 2달 전이죠. 2월 29일 전이니까 뭐 2월 25일 정도네요. 그러니까 2달 전입니다. 2달 전이니까 감은 지금 최소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준비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높이는가 이런 부분인데, 시간을 늘리세요. 시간을 하루 종일 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뭐 내가 4시간에 효율적으로 해서 강도를 높인다, 뭐 6시간에 높인다, 이거보다는 12시간 하세요. 그냥 12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이렇게 며칠 하면은 그때 감이 좀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감을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마시고 뭐 기출문제나 모강문제 반복해서 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준비했던 부분이 있죠. 기출도 준비했고 모강문제도 준비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예시입니다. 기출이나 모강문제를 반복하라 이런 부분은 예시이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형태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성과를 냈던 그 형태, 그 자료들 그걸 반복해서 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학원은 특강은 4월 27일 자료 해석을 시작으로 해서 상황이나 언어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중간에 쉬는 텀 없이 빨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자료를 5일, 그 다음에 상황은 4일 정도, 언어를 4일 정도 이렇게 특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약점 보완 특강을 할 테니까 그걸 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준비 강도를 높이고 감을 빨리 높이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 계획을 세워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3, 4선의 일정입니다. 개강은 5월 18일 날 바로 합니다.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바로 합니다. 왜 이렇게 바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겁니다.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루 한 과목 해도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시험기간이 준비기간이 한 2달이다 이렇게 예정하고 하루에 2과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강의 진행 방식은 하루 한 과목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대신에 상세한 내용은 4월 23일 날 공지를 하는데, 그 전에 얘기로 돌아가면은 일일 한 과목을 강의는 진행하되 여러분이 일일 한 과목만 공부해서는 합격 분량은 공부는 아닙니다. 합격생들이 예컨대 경작 경작 3순환 진행 중인데 3순환은 경작 한 과목만 알아야 한다. 이거는 합격 공부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는 한 과목 진행되더라도 그 다음 사이드로 여러분들이 뭐 행정법이 약하면 행정법, 정치학이 약하면 정치학 이렇게 하루에 2과목 내지 3과목은 멀티로 진행이 가능해야 합격하기 위한 충분한 공부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의 차는 2차 준비기간이 작년보다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경작 강의의 차는 뭐 20회에서 19회나 18회로 이렇게 조금 줄일 겁니다. 대신에 일일 한 20, 30분 이렇게 연장 수업을 하면은 강의의 질이나 강의양 확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과목으로 연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파르타 일정입니다. 이 스파르타반은 5월 21일 개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3순환보다는 3일 정도 뒤에 개강하는데, 이유는 원서 접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상담도 개별 상담해야 되고 점수도 확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강일을 3일 정도 늦췄다 이렇게 보시고, 진행 방식은 연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순환 일정입니다. 우리 종합반 학생들입니다. 예비순환 실강은 현행대로 진행합니다. 이건 꾸준히 진행합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 예비순환 스터디는 공지한 대로 1차 일정이 공지가 되면 중단을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중단하겠습니다. 중단 대상은 행정법, 경제학 전부 중단입니다. 중단이고, 그 다음 1차 시험 후에 재개합니다. 그리고 일정 및 상세한 내용은 5월 10일 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순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한 강의를 스터디를 그때는 사정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어제 행정법은 하루에 했죠. 하루하고 이제 중단하게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이런 진행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감은 잡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경제학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 독서실 운영입니다. 4월 22일부터 25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는 오전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단축 운영하는 이유는 독서실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준비 기간을 조금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단축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고 4월 27일 월요일부터는 내대로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 공간하고 엘리베이터 운영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까지 중단합니다. 이거는 지금 시험을 본다 이 부분하고 방역의 강도가 완화되는가 이런 부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별개의 개념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더 주의해서 정부 방침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기, 출입국 개방 등도 현행 오픈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혹시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여러분들이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는 대형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공 캠프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상기가 끝나면은 동시에 캠프 운영도 종료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 안에서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겁니다. 답답하고 또 집중도 떨어지고 매일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캠프 참여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의 대부분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안내를 마치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의문이 남으면 학원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또 남은 기간에는 집중을 더 높여야 됩니다. 조금 본인을 더 빡세게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